혹시 오늘 아침엔 쾌변을 하셨나요? 아니면 찝찝하게 보시거나 배만 아프고 볼일을 보시지 못하셨나요?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런 증상이 있다면 무시무시한 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겼던 일들이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SOS였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체크를 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1. 내 몸이 보내는 대장암 전조 증상. 2. 장이 되살아나는 생활 습관. 3. 대장암을 막는 장 건강에 좋은 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하시면 모르고 지나갔을 수 있을 대장암의 전조 증상을 알 수 있고 앞으로 대장암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영상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대장암은 폐암, 간암에 이어 국내 암 사망원인 3위로 꼽히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별다른 자각 증세를 느끼지 못하기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면 대장암이 이미 꽤 진행된 상태에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장암 환자 90% 이상이 50세 이상입니다. 중장년층은 꼭 주의해야 하는 질환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을 쓰셔야 하는 질병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내용은 대장암 전조 증상입니다. 대장암은 결장 또는 직장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뜻합니다. 암이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 결장암 혹은 직장암이라고 부르며 이를 통칭하여 대장암이라고 부르는데요. 대표적인 발생 원인으로는 유전적 요인, 고연령, 식이 요인 등이 있습니다. 대장암은 소리 없는 암살자라고 불리는 만큼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 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는 이상 스스로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활에서 나타나는 전조 증상들, 즉 대장암의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힌트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배변 습관의 변화. 대장의 건강은 무엇보다 대변의 상태를 살피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첫 번째로 변비, 설사 등이 먹는 것과 상관없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변비와 설사는 장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경우라서 자칫 가볍게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변비와 설사가 발생한다는 건 당연히 몸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변비와 설사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활 습관부터 고쳐나가야 합니다. 두 번째, 혈변을 보는 경우입니다. 변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는 치질이나 대장출혈이 있을 때 혹은 크론병 같은 질환으로 염증이 심해질 때 나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대장암일 때도 빈번하게 출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출혈이 잦다 보면 빈혈 증상도 생겨서 어지러움, 창백함, 냉증 등을 동반하게 됩니다. 세 번째, 변실금, 즉 변을 조절하지 못해 새는 증상이 있다면 대장 건강이 많이 나빠진 경우입니다. 연로하여 항문괄약근을 조절 못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사회생활을 하는 정도라면 변실금이 잘 생기진 않을 것입니다. 변실금 증상 이전에는 잦은 잔변감, 뒤가 묵직한 후중감이 자주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대변의 악취입니다. 정상적인 변도 냄새가 좋지는 않지만 대장이 나빠질수록 악취가 심해집니다. 썩는 냄새라고 표현할 정도로 악취가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먹은 음식물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며칠이 지나도록 지속된다면 꼭 신경을 써야 합니다. 2. 복통, 복부팽만감. 지금까지는 변의 상태를 보는 것이었다면 소화기에 전반적인 증상도 있습니다. 바로 복부에서 느껴지는 불편감입니다. 흔히 장에 가스가 찼다고 하는데 복부팽만감을 자주 느끼고 복통을 호소하게 됩니다. 배 전체가 묵직하면서 불편한 느낌이 계속 지속되고 배변 활동 또한 원활하지 않다면 이는 내 몸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앞서 대장암은 초기에 자각 증상이 없어 주의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알려드린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평소 배에서 만져지지 않던 덩어리가 만져진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여 대장암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3. 체중 감소 및 심한 피로감. 이러한 전조 증상들이 나타나기 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로 식욕이 떨어져 입맛이 없어지게 됩니다. 몸이 피곤하고 입맛이 없는 경우는 감기나 몸살과 같은 다른 가벼운 질환으로도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다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속이 메스꺼리면서 구토까지 하게 되는 경우라면 이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증상의 결과로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근력도 떨어지게 되는데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부쩍 극심한 피로감을 느끼고 복부가 불편한 복부 팽만감을 자주 느낀다면 이는 분명 장 건강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장암 신호들을 발견했을 때 조기에 예방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사실 대장암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은 현재로선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슨 암이든 그 발생 원인을 어느 한 가지로 단정 지을 수 없으며 대장암의 여러 원인 중에는 유전적 요인, 가족적 요인처럼 우리가 선택하거나 피해갈 수 없는 것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소 식생활과 생활습관을 통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 존재합니다. 국가암정보센터에서는 대장암 예방법을 3가지로 소개했는데요. 그 3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1. 붉은 고기와 트랜스 지방산 자제. 돼지고기, 소고기 등 붉은 고기와 햄, 소시지와 같은 가공육을 가급적 피하는 게 좋습니다. 붉은색 고기가 왜 대장암에 잘 걸리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대부분 지방 함유량이 많아 칼로리가 높을 뿐 아니라 튀기거나 불에 직접 굽거나 훈제하는 등의 요리 방법이 발암물질을 생성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보입니다. 또한 트랜스 지방산이 다량 함유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식물성 지방의 산패를 막기 위해 수소를 첨가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고온의 기름으로 조리하는 과정에서도 만들어집니다. 이 지방산이 많은 음식으로는 팝콘, 감자튀김, 라면, 냉동 피자, 도넛 등이 있습니다. 2. 섬유소와 칼슘 섭취. 섬유소가 풍부한 음식을 먹었을 때 대장암 발병률이 낮아진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의 결론입니다. 섬유소는 대장의 내용물을 희석시키고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줄이며 대변의 부피를 늘리는 작용을 합니다. 칼슘은 담즙산, 지방산과 결합함으로써 이들이 대장 상피세포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을 막는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에 일부 임상시험 연구들에서는 칼슘의 섭취가 대장암과 대장 선종의 발생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 생활습관 개선. 거의 하루 종일 앉아서 일하는 육체적 활동이 적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장암의 위험이 커집니다. 특히 육체적 활동량이 적을수록 결장암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음주는 직장암의 위험을 키우며 흡연은 대장 선종과 대장암의 위험도를 모두 증가시키므로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주 및 금연을 실천해야 합니다. 앞서 소개한 생활습관과 더불어 평소 어떠한 음식을 먹느냐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대장은 우리가 먹은 음식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식습관의 영향을 그 어떤 암보다 많이 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셔도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장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입니다. 1. 요거트. 장 건강과 직결되는 것은 유산균입니다. 유산균은 위산이나 담즙산에 의해 죽게 되므로 매일 일정량의 유산균을 지속적으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균이 늘어나 균이 우세한 장내 환경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2. 청국장. 청국장은 장내 부패균 활동을 약화시키고 병원균에 대한 항균 작용을 합니다. 특히 생청국장은 살아있는 효소와 고초균 때문에 강력한 정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변비나 설사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3. 된장. 된장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대장에서 인체에 유익한 균을 잘 자라게 하고 장운동을 활발하게 합니다. 된장 100g에는 약 1000억 마리의 유익한 효소가 있고 이들은 몸속 독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몸속 찌꺼기를 대변을 통해 시원하게 배출할 수 있어 비만 탈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4. 브로콜리. 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브로콜리는 좋은 식품입니다. 브로콜리에는 대사산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염증을 일으키지 않고 음식을 분쇄시킴으로써 소화 과정을 돕습니다. 또한 비타민C가 풍부하여 유산균 생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5. 사과. 사과는 장에 좋은 과일로 예로부터 알려져 왔습니다. 특히 사과 주스는 환자나 장염에 걸린 어린이들에게도 먹일 수 있습니다. 만성 변비 환자는 매일 아침 공복에 사과 1개를 껍질째 갈아 마시면 좋습니다. 풍부한 팩틴과 섬유질이 소화 흡수를 돕고 변비를 예방하며 장을 깨끗이 합니다.
또 설사를 먹게 하고 변비 환자에게는 대변이 잘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7. 키위. 키위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운동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변비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 변비 또는 임산부 변비에는 매일 아침 공복에 키위 1개를 주스로 갈아 꾸준히 먹으면 변비가 해소됩니다. 또한 비타민이 풍부하여 유산균 생성에 큰 도움을 줍니다. 8. 효소 제품. 효소 제품은 직접적으로 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게 나온 제품인데요. 사실 이런 제품은 장 건강을 위해 정말 중요합니다. 앞에서 1번부터 7번까지의 내용을 보면 유산균과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과나 키위 같은 건 유산균이랑 무슨 상관이죠? 문득 생각을 해봐도 유산균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 것 같죠? 하지만 매우 큰 연관이 있습니다. 과일에 들어있는 비타민의 다른 이름은 조효소로 효소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며 효소의 좋은 먹이감이기 때문이죠. 결국 비타민을 챙겨 먹는 것 또한 유산균을 키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에 앞에 나온 음식들과 함께 효소 제품을 드시면 효과가 더욱 더 좋은데요. 하지만 어떤 제품을 먹어야 좋을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유산균이라고 해서 샀는데 이게 정말 장에 도움을 주는 건지, 혹시나 제품이 잘못돼서 유산균이 장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리는 게 아닌지, 이 가격에 이런 제품이 적절한지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제가 직접 선정한 제품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제품은 댓글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구매하는 방법은 영상 아래의 첫 번째 댓글에 바로 연결이 되는 인터넷 주소를 남겨두겠습니다.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대장암이 보내는 암 전조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고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한 습관과 식습관까지 알아봤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